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윤석열 계엄 사태와 러시아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참고로 이번 이야기의 경우 원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와 러시아 RT 기사를 함께 소개하면서 윤석열의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과 분석을 소개하려고 했지만, 내용의 깊이와 한국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RT 기사가 훨씬 더 눈에 띄었기 때문에 RT 기사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먼저 RT의 2014년 12월 4일 기사, 쿠데타, 한국의 쿠데타 시도 무슨 일이 있었나는 3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인 콘스탄틴 아슬로모프가 쓴 글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계 번역을 써도 되겠지만 원물에 충실하기 위해서 허접한 실력이지만 우짜가 직역 및 의역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소개와 안내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빠르게 기사부터 보시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아슬로모프는 불과 5시간 30분 만에 끝난 윤석열의 짧은 계엄령 선포로 절정에 달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갑자기 나타난 것, 출현한 것이 아니며 한국 야당이 재빠르게 자체 내러티브, 이야기라고 하면 되겠죠. 자체 내러티브를 퍼뜨리고 있지만 상황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츄에이션 인 컨텍스트,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쪽에서 이런 맥락이나 이런 걸 갖다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죠. 이어서 보시면 아슬로모프는 2022년 한국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두 명의 보수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이명박을 갖다가 기소하면서 뭐 인기를 얻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보수 진영으로 전향하고 불과 0.73% 차이로 간신히 대선 승리를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어서 윤석열이 취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가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태에서 도전적인 정권을 갖다가 시작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권력의 역학관계로 인해 더불어는 윤석열의 이니셔티브를 차단하고 자체 아젠다, 그러니까 더불어의 아젠다죠. 자체 아젠다를 갖다가 추진할 수 있고, 반대로 윤석열은 거부권을 자주 사용하면서 입법 활동이 크게 마비되고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단어 그대로 하면 양극화인데 우자가 직역해서 의역해서 하면은 분열이 되겠죠.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분열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4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죠. 22대 총선입니다. 지난 22대 한국 총선 역시 국힘이 4년 전보다 약간 더 많은 득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는 103석이었고요. 22대 총선은 108석이죠. 요거는 다 아시는 거고요. 5석을 더 얻었지만 여전히 대패했다. 그리고 더불어는 200석 확보, 그러니까 3분의 2 의석 확보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정치적 반대자, 즉 보수 지지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175석이죠. 175석을 얻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의 경우 윤석열이 처한 상황을 갖다가 바꾸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고 22대 총선 결과로 인해 한국의 정치 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아슬로모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슬로모프는 민주당을 갖다가 개인 팬클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개인 팬클럽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형사소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사회의 분열과 상관없이 이재명이 감옥에 갈 것이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증인 5명이 사망 및 자살했다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네요. 예, 다음으로 쿠데타 시도하고 이런 부분은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네요.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쿠데타 시도와 요거는 possible cause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성 우리나라 말로 바꾸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 부분은 하여튼간에 쿠데타 시도와 원인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5시간 동안 벌어진 계엄령 동안 벌어진 사건들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요거 유명한 말이죠. 히스토리 역사는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비극이었다가 두 번째는 희극이 된다. 이 말은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누가 말했냐면 칼 마르크스가 말한 말이죠.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요거는 명언이나 격언 이런 거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말이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1시 오후 11시 그러니까 2024년 올해 12월 3일 밤 11시죠. 밤 11시에 윤석열이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과 친북 반국가 세력 근절을 내세우면서 요러면 내세우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아이고 국회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면서 사법과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입법 독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1979년 이후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이어가지고 박한수 계엄구 사령관이죠. 계엄령 사령관이 모든 정치 활동을 갖다가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동했고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계엄령 철회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윤석열이 국가를 보호하고 싶지만 이 부분이죠. 국가를 보호하고 싶지만 국회가 반대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해제한다라고 하면서 아슬라모프가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슬라모프는 윤석열의 계엄 사태가 자신을 너무 놀라게 만들었다라고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슬라모프는 탑다운 쿠 그러니까 요게 그 탑다운 쿠니까 그냥 그거죠. 박정희하고 지금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탑다운 방식의 쿠데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 자신은 아슬라모프는 얼마 전에 여기가 기고한 글이네. 뉴 이스턴 아웃룩이라는 인터넷 저널에다가 기고를 했네요. 자신이 하면서 탑다운 방식의 쿠데타 가능성을 고려는 했지만 실제로 탱크 등이 거리를 질주하고 등등 요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으며 윤석열이 계엄군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요 중요한 말이 납니다. 1991년 소비에트 그러니까 1991년 소련 쿠데타 시도 이게 유명한 8월 쿠데타죠. 8월 쿠데타처럼 쿠데타 반대 세력이 결국에는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 시절 때의 경험을 갖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총리는 한덕수 말하는 거고요. 여당 그 대표는 지금 한동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하고 한동훈이 한덕수와 한동훈이 국힘 대표가 윤석열의 결정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커트 캠벨이 경고를 했다. 누구에게? 서울에게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을 갖다가 지금 스케치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슬로모프는 지금 과거 1961년 그러니까 박정희의 군사정변이죠. 쿠데타 쿠데타라고 하고 군사정변을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1979년
군사반환 때, 그것도 쿠데타죠. 그때와 달리 요즘 한국군은 민간인을 향해 총을 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며, 예, 윤석열이가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 고조를 예, 피한 것은 그나마 한국에게는 안심할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윤석열의 액션, 예, 흥미로운 윤석열의 액션에 대해 가지고 예, 요거는 북한의 반응이죠. 북한의 반응을 갖다가 스케치가 또 얘기하는 거 있는데요. 북한을 갖다가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예, 그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발표한 후에 선포한 후에 북한에서는 아침 방송 아침 방송을 갖다가 음악 방송으로 아침 뉴스를 갖다가 아침 음악 방송으로 대체하고 윤석열의 계엄 소식을 갖다가 뺀 채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행동이 평양을 당황스럽게 했다. 평양을 당황스럽게 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예, 마크드 헤브 요거는 예, 윤석열의 뭐야 계엄령하고 북한 얘기 이어가지고 아슬로모프가 이거 우짜 역시 궁금해하는 우짜 역시 상당히 궁금해하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서 자신도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슬로모프는 지금 계엄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이해할 정도로 실용적 그러니까 이게 실용적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정도로 무식하지 않다. 바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계엄령 같은 걸 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동기를 갖다가 살펴보는 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면서 이론을 갖다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according to one.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이가 예, 자신의 his love.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치면 그냥 뭐 용기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마도 그 평정심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평정심. 그러니까 윤석열이 평정심을 잃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평정심을 잃었다. 예, 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이론은 예, 윤석열이 김용현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둘이, 윤석열하고 김용현이가, 한국군의, 그러니까 이거 뭐, 캐퍼빌리티하고, 이펙티비니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뭐, 한국군의 뭐, 능력, 역량, 그리고, 실효성, 그러니까 실효성을 갖다가 잘못 판단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갖다가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갖다가 몰랐다. 이 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여론은 예. 예. 외부의 압력 하에 윤석열이 올인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시밀러 아이디어. 예, 이 부분은 세 번째 아이디어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서가지고 우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우짜 의견을 갖다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평정심 상실 부분은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요. 두 번째, 한국군이 그 윤석열하고 김용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은 한국 내 미군, 그러니까 주한미군, 그리고 미 대사관, 그리고 한국 내 CIA, 그리고 한국 내 한국인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 한국의 에셋들 때문에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예, 검찰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 세 번째 외부 입력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아슬로모프는 비슷한 이론으로 윤석열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몰락할 수 있는 움직임을 취했다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윤석열이 노련한 정치인이 아니며 검찰이라는 조직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가 부족할 수 있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네요. 근데 우짜견 쪽으로는 이 부분에는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의 그 정치질에 대해서는 우짜견 쪽으로는 지금 뭐 웬만한 사람들보다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한편 일부 그 음모론자들이 여기 음모론자들 나오네요. 음모론자들은 윤석열의 계엄 이벤트에 미국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윤석열이가 한편으로는 친미 스탠스, 친미 자세를 갖다가 친미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뭘 그 저 살상무기 이런 거 갖다가 보내는 거, 그걸 안 보낸다 이 얘기죠. 예, 그러면서 예, 이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왔었죠. 방한한 우메로프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예, 요 말입니다. 예, 그걸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모스크바가 그려놓은 레드라인을 갖다가 넘지 않고 있고, 따라서 퇴임하는, 예,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 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서 윤석열이가 올인할 수 있도록, 리스크, everything.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슬로모프가요. 그러면서 예, 예. 네, 그러면서 다음은 뭐냐 하면서 예. 윤석열의 선포, 그 계엄령 선포와 철회는 정치적 자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자는 뭐 동의합니다. 여긴 동의하고요. 예.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요거는 패스하고. 우짜가 이거 처음에 나왔던 거, 이거 음모론 뭐 관련해서 뭐 저기 나오는 부분이 돼가지고 조금 추가를 해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아슬로모프가 이 글을 쓴 때가 언제냐면 12월 4일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 이후에 브래드 셔먼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갑자기 출연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요. 김어준이 무협지 처리를 갖다가 국회에 나와서 했다는 점,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이러면 세 번째 이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면 예, 윤석열의 이거 계엄령 선포 및 철회가 어떤 의미가 있냐, 계엄령 이벤트가 어떤 의미가 있냐를 갖다가 말하면서 임피치먼트 메이 슬로우다운. 예, 더불어가 특정 범죄에 대한 뭐 공소시효를 갖다 줄이고 가지고 뭐 그거 하는 거 있죠. 뭐 선거법인가, 정당법이죠. 정당법 개정안을 갖다가 올려놓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국힘은 예, 윤석열하고의 거리를 갖다가 뒀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대선, 그러니까 혹시나 열릴지 모르는 그러니까 탄핵 인용된 후에 나오는 대선, 다음에 이어지는 대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아슬로모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12월 4일 기사인 까닭에 12월 17일 현재 국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쓴 겁니다. 예, 그래되고요. 예, 점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러시아 쪽이다 보니까 러시아와 관계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 이벤트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해거, 그러니까 글로벌한 불안정하고 러시아의 러시아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지고 예, 조지아, 아파지아, 시리아 그리고 한국의 상황은 전혀 이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슬로모프는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 그 계엄령 사태가 한 달 또는 뭐 한 달 뒤에 그렇게 벌어질 수 있었다, 전개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의견을 아슬모프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우짜는 블로그에 따른 뭐 관련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젠가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온천지에 그레이 스완이 늘렸다, 온천지에 그레이 스완이 늘렸다라고 하면서 블로그 글을 올렸는데요. 이웃 공개 글로 올렸는데. 우짜가 보기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연속해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요, 독립적인 하나의 저주받은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각각의 이벤트들 사이에는 커넥션,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당 포스팅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한번 또 하여간 돌아와서 예, 러시아 관점에서 예, 새로운 한국 정부 뉴 거버먼트 새로운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탄핵됐을 때를 갖다가 말하는 부분이죠. 윤석열이 탄핵됐을 때에 대한 부분인데 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게 요거는 갖다가 예, 국익에 해가지고 이거 안 좋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이가 친미 친일 짓을 다 했고, 그런 윤석열의 이니셔티브를 갖다가 더불어가, 그러니까, 뭐, 바꿀 수 있다. 무산시킬 수 있다. 뭐, 이 말이죠. 무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친미 친일 짓에서
다른 걸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보는 한국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전 관련 그러니까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겠죠.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국은 가장 우호적인 비우호국 지위를 유지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국은 러시아한테서 가장 우호적인데 비우호국 지위를 가진 그 지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예. 더불어는 포퓰리즘적 해결책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죠. 포퓰리즘적 해결책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과 달리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달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뭐 프로 유로피안 그러니까 그 친유럽적 아젠다에 예, 아젠다가 있다. 더불어한테는 그런 아젠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갖다가 좀 돌려서 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희한하게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서 예, 국힘과 더불어 모두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크게 받고 있고 미국부터 예. 더불어가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갖다가 여기죠 스트라티지 전략적 자율성을 갖다가 떠두고 있는데 이거는 거는 예 당내 레토릭에 불과하다 레토릭을 갖다가 반영한 거에 불량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이죠. 예, 그러면서 예. 더불어의 레토릭 수사는 국힘이 미국과 그 강력한 동맹을 강조할 때 더불어는 국힘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서사에 그러니까 이야기에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뭐 더불어의 내부 갈등을 반영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슬로모프는 이거 민감한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 기동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지라 해야겠는데 예, 그러니까 기동성을 갖다가 확보하려면 다른 곳에서 양보를 해야 한다 하면서 윤석열이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이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죠. 윤석열이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워싱턴과 완전히 일치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유지했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예, 그와 대조적으로 예, 더불어는 북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예, 요로 정했죠. 프라이오리티아이즈. 예, 북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누가 더불어가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아이고 희생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을 갖다가 희생한다는 소리는 미국을 완전히 추종할 수 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불어가 말이죠. 더불어가 아시다시피 뭐 더불어의 그 종북론자들이 많긴 많죠. 예, 우짜가 보기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떤 게? 그 윤석열의 경우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완전히 일치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유연성을 유지했지만 더불어는 북한을 우선시라 해야 되나? 뭐 추종이라 해야 되나? 하여간에 북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을 버리고 미국이 타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러면서 아슬로모프는 한국의 정치적인 삶이 매우 흥미진진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우짜도 동의합니다. 네, 우짜도 여기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슬로모프의 분석 글을 갖다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짜가 아슬로모프의 분석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당연히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론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가장 우호적이지만 비우호적인 국가였다.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입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죠. 한국은 러시아의 가장 우호적이지만 비우호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더불어가 혹시라도 정권을 잡을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죠.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이 러시아하고 중국에게 유연성을 유지한 데 반해서 이 부분이죠. 유연성을 유지한 것과 달리 더불어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종북주의자가 많으니까 종북주의자가 많은 더불어의 경우 북한을 우선시해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를 갖다 끝내고 미국을 추종할 수도 있다. 이 부분입니다. 우자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윤석열 계엄 사태와 러시아 전문가 분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